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대기하고 있으니까 환자가 쓰러졌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주변에서 많이들 그만두고. 병원이 이렇게 큰데 사람이 없어. 네, 진짜 많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오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거야. 다치고 아픈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오지 말라고 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된 마당에 주기자 라이브 주진우 기자입니다. 약 7개월 전에 의료 개혁을 하겠다면서 의대 정원 2,000명 딱 내놨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 떠나고 의대 학생들 떠나고 의사들이 떠났습니다. 정작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입니다. 실제로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저 치료 못했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응급실 100m 전에서 쓰러진 심정지 여대생은 응급실에서 의사가 없어서 계속 뺑뺑이를 돌다가 아직도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응급의료체계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고 대통령께서도 지금 잘 관리되고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실체는 어떤지, 진실은 무엇인지 저희가 대한민국의 응급의료체계 직접 보겠습니다. 응급실 상황은 어떤지 직접 취재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응급의료 체계가 잘 관리되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현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뭐 거기에 동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전보다 많이 힘들어졌고 주변에서 많이들 그만두고. 네, 그만두는 동료분들이 많지요. 네, 많습니다. 아니 근데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은 특별히 좀 사명감도 있고 그리고 또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도 지금 놓고 떠나야겠다는 분들이 많습니까? 네, 그렇죠. 네. 누구나 마음속에 사표는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 거죠. 네. 요새 그럼 과장님도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뭐 다들 다 그렇지 않나요? 네. 아니 그래도요. 네. 그래도. 그러니까 맨 처음에 너무 이제 잘못 보였는데요. 아 그렇죠. 맞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예. 네.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어느 정도 총알을 모으고 그러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너무 국민들은 좀 불안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응급실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느끼시죠? 저희 병원에서도 지금 환자들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옛날에는 이렇게 와서 저희가 치료하다가 중환 환자가 돼서 이 환자는 우리가 치료하기 어렵다 그러면 의사끼리 전화를 하고 네. 이 환자를 좀 받아주세요. 그럼 네 오세요 이렇게 해서 네,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보내드렸거든요. 지방에서는 좀 어렵지만 서울은 그게 가능했어요. 네. 지금은 위에서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 병원에서 이거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네. 이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자를 더 제한해서 못 받게 되고 예. 그리고 만약에 환자를 보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지금은 안 돼요, 못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보내려고 그러면 보내는데 전화만 2시간 정도 하게 되고 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더 많이 힘든 거죠.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힘든데 너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가슴 속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큰일이네.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빨리 이 문제가 좀 봉합돼야 되는데 정부 나서서 빨리 이 갈등을 봉합해야 국민들이 좀 편안해질 텐데 국민들은 너무 불안합니다. 아무튼 병원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떻게 피해? 지금 이렇게 없지만 또 갑자기 밀물처럼 이렇게 몰려오고 막 그러기도 네. 하거든요. 저희가 알아서 바깥에서 있겠습니다. 저기 의료진들이나 환자들한테 전혀 피해 안 있게 네. 옆에 있다가 보고 갈 테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요. 병원에서 일하시죠? 저기 최근에 선생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최근 몇 개월 일이 좀 많아졌습니까? 힘들어졌습니까? 둘 다죠? 그래요? 업무가 더 많이 늘었습니까? 그거 얼마나 늘었어요? 예. 그거는 모르겠네요. 의사 파업한 이후에 우리 지금 신랑이 데리러 와가지고 가야 돼요. 죄송해요. 아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네. 저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는지요? 네. 죄송한데 저 의사들 파업 얘기 나오고 나서 업무 강도가 일이 좀 많이 늘었습니까? 아, 죽중도가 조금 오르기는 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럼 일이 좀 많아지신 거예요? 아무래도 중증도가 오르다 보면은 네. 손이 갈 일이 많아지죠. 네. 그 지금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까? 초반에 좀 많이 심해졌다가 네. 그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어봐야지. 또 물어봐야지. 바쁜가 봐. 좀 기다려야 되는 봐. 기다려야 되나 봐. 아직 바쁜가 봐. 인수인계여가지고. 아 죽겠다. 자 여기 앉으시면 돼요. 네. 의사들 파업, 전공의 파업 이후에 일이 많아졌습니까? 환자 중증도가 많이 늘어가지고 예. 중환자실 입원 케이스나 전원 가능 환자들의 수가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기 119에서도 뺑뺑이 돈다, 응급실을 못 들어온다, 중증 환자들도 응급실에 못 간다, 수술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가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저희 거의 다 수용하는 편이긴 한데 네. 2차 병원이기 때문에 해당 과가 없는 경우에는 받기가 어려워서 네. 저희도 119 대원님들한테 수용 거부를 할 때 많이 힘든 점이 있고 네. 전화 문의가 좀 많이 오는데 2차 병원이다 보니까 또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관리 잘 되고 있다, 응급의료체계 문제 없다 얘기하던데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구나. 일단 이만큼 보여야지. 옛날에는 응급실 여긴 더 어디 왔대? 응급실 왔대? 아, 모시고 왔다 모시고. 여기요. 아니 근데 왜 안 도와드려? 내가 저기를 도와드릴까? 휠체어 밀어드릴까요? 계세요. 잠깐만요. 본인. 팔 잡으세요. 네. 옆에 드세요. 접수 나중에 하실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접수하십시오. 접수 나중에. 그때 쓰러졌는데 저 앞에 왜 의사가 안 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기 응급실에서 응급실을 오지 말라고 했대. 항암 치료를 한 환자야. 퇴원을 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응급실에 오겠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하더래. 그래서 오지 말라고 못 오게 하는데 쓰러져가지고 의식이 없게 되니까 그냥 모시고 온 거야. 그런데 안 받아줘. 옆에 있으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왜 의사가 안 와요? 그랬더니 아니 다른 거 보고 있어요. 거기 계세요 이런 거야. 아니 접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안 해. 저 안에서 대기 중인 거예요? 대기 중이야. 대기 접수도 안 받아. 아니 쓰러졌는데 저기서 응급실 앞에서 환자가 쓰러졌는데 아무도 안 나와봐. 아까 아무도 안
오지 말라고 그랬대. 의사가 없다고, 응급실에 없다고 오지 말라고 그랬대. 근데 그냥 왔대. 병원이 이렇게 큰데, 응급실이 여기 이렇게 큰데 사람이 없어. 오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거야. 다치고 아픈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오지 말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응급실 오셨으면 뭐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응급실 있다가 나왔어요. 아, 나오셨어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서. 아, 그럼 지금 응급실에서 진료 못 받고 나오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못 받고 나오긴 했는데. 아, 예. 근데 들어는 갔어요. 아. 그 의사분 만나서 진료는 받았는데 네. 상세 진료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못 받고. 아. 일단 안 받고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선생님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갈비뼈 쪽에 통증이. 아, 그렇구나. 아니면 PD님, 저희가 한번 모셔다 드릴까요? 네, 취소하시고 그냥. 네. 어차피 가셔야 되는 거죠? 네. 어차피 가려고 했는데. 아, 혹시 뉴스 공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처음 아, 그래요? 듣긴 하는데. 예. 이분. 예. 이분 그 정치. 맞아요.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가는 거면 뭐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몇 시간 기다려야 된다고는 말씀하시나요? 그 시간도 잘 애매하다고. 아, 진짜 오래 걸리면 예. 뭐 엑스레이 찍고 검사 결과까지 확인하려고 뭐 하면 뭐 아침까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셔서. 아이고. 네, 그래서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나와줘. 진료를 안 받고 그냥. 아니, 저도 아까 응급실 갔다 왔는데 환자가 그렇게 또 많지도 않은 거. 되게 그 앉아 있으신 분들은 한 3명, 4명 네. 정도. 그래서 진료는 바로 받는데 네. 상세 진료 같은 뭐 엑스레이 그 외의 것들이 좀 지연될 수도 있고. 이번 정부에서 뭐 비상 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해서. 근데 사람들은 거의 다 안 믿지 않을까요? 안심. 저도 나온 게 그냥 대기 시간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진료. 저는 주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저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고생 많으시고 제 감사하고 그런데 저기 지금 의사들 전공의들 파업 이후에 일이 많이 늘었습니까? 똑같아요. 저희는 뭐 변하는 건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응급실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거 인터뷰를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거는 뭐 저희 의견이랑 또 다른 저희는 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세한 건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왜 그러면 저희도 언론이랑 인터뷰 이런 거는 네. 왜 그러면 저희도 이게 법적으로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일단은 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시든지 하셔갖고 하는 게 맞죠. 저희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잘못 말했다가 문제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희는 뭐 업무는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갖다 말씀드리기 힘들겠는데. 들어가시죠. 인터뷰를 못 해주겠대. 뭐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나 봐. 다 그래. 아까도 그러더라고 처음에. 7개월 전에 의대를 증원하자 전공의들이 떠났습니다. 그러자마자 응급실에서 응급실 병상을 줄였어요. 응급실을 폐쇄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평안하다고요? 근데 원활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오히려 평안해서 이게 응급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로 의료 현장을 봤더니 원활하고 관리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제가 간 병원도 사람이 없고 너무 쾌적하고 놀랐습니다. 왜 관리 가능한지 저희가 취재로 밝혔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사람을 안 받기 때문이죠. 응급실에서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응급실 병상을 줄여놔서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응급실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 오지 마,
그래놓고 우리 병원 지금 원활해. 이게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 원활하다고요? 관리 가능하다고요? 이게 윤석열의 관리 가능하다는 상황의 실체였습니다. 의료 현장에 와 보시라고 해서 와 봤습니다. 그래서 쭉 훑어봤는데 이 생각이 들더군요. 절대 아프면 안 되겠구나. 자, 국민 여러분, 절대 아프면 안 됩니다. 아이들도 절대 아프면 안 됩니다. 호흡곤란 이 정도로는 병원에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아프지 마십시오. 아프면 안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주기자 라이브 주진우였습니다. 장규 인사해. 막내 김창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형이 고생하셨어요. 이제 집에 가. 해 떴어. 똥 떴으니까. 아우 힘들어. 갈까? 고대병원에 갔는데 응급실 베드를 다 줄였는데도 지금 7명밖에 없더라고요. 응급 환자가. 그런데 제가 응급실 앞에서 만난 환자는요. 어머님이 쓰러졌는데 응급실에 전화했더니 오지 말라고 하더래요. 근데 그것도 이해는 할 수는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의사가 없다고 해요. 그 제가 잡지에도 썼는데 그게 배우 진료 인력이 있어야만 근원적인 손상을 대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응급의학 전문의 선생님이 뭐 파업 현장에서 그 다른 동료들은 다 떠났지만 병원을 지키시는 분들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분들이 열심히 아무리 하려고 해도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환자를 오롯이 혼자 책임질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아깝죠. 아니 대통령은 관리 가능한 상황이다. 원활하게 지금 비상진료체제 이게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좀 황당한 부분이죠.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다면 답답하죠. 가슴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죄송합니다. 환자가 좀 많아서 네. 전화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가 7달 동안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일이 많이 늘었습니까? 네. 전문의 선생님들이 사직하고 나서 네. 지금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니까요. 네. 당연히 일이 훨씬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은 응급실에 도착 단계부터 전문의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봐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5일에 한 번씩 24시간 당직을 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당직 이후에 그 다음날 쉴 수 있냐면 그렇지 않고 지지난주 같으면 일요일 날 24시간 당직 서고 월요일 날 바로 외래 진료를 보고요. 화요일도 오전에 외래 보고 오후에는 수요일 날 수술이 있어서 수술 준비하고 수요일은 또 수술을 하고 목요일은 또 외래가 있고 수술 이후에 환자들 이렇게 보다가 보면 금요일은 또 24시간 당직이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힘든 수준이 아니라 거의 살인적이네요. 그러다 쓰러집니다. 아니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응급의학과에서 환자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응급의학과에서 환자를 받은 이후에 그 배후 진료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져서 이제 다친 분이 있다고 하면 머리를 다쳤으면 신경외과, 그다음 팔다리를 다쳤으면 정형외과, 복부를 다쳤으면 일반외과, 거기다가 뭐 저희 과 같이 귀 쪽을 다치거나 얼굴 쪽을 다치면 저희 과 성형외과 이런 과들이 배후 진료가 돼야지 그 환자를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배후 진료과가 지금 7개월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번아웃되는 그런 상황이 꽤 많이 있거든요. 지금 둘러보셨을 때 응급실이 한산해 보였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마 그렇게 배후 진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환자를 받기 힘들어서 일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